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가 훈련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오전 8시부터 시작된 야전 훈련은 정오를 넘어서도 계속되고 있었죠. 병사들의 군복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 누구 하나 편한 표정을 짓는 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독 한 곳에서만은 시원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죠. 부대 본부 건물 그늘 아래 간이 테이블에 둘러앉은 몇몇 간부들 사이에서 기마린 하사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중대장님. 이런 더운 날엔 시원한 음료수가 최고죠? 기마린이 준비해온 아이스박스에서 차가운 음료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역시 기마린 하사야. 센스가 있어. 중대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음료를 받아들었죠. 주변의 다른 간부들도 기마린을 향해 친근한 미소를 보냈습니다. 부대에 전입 온 지 2년이 된 기마린은 이미 부대 내에서 예쁨 받는 하사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통신 정비소 쪽에서 쇳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마린이 고개를 돌려보니 신임 하사 김가영이 무거운 통신 장비를 들고 씨름하고 있었죠. 김가영의 얼굴은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군복 소매는 기름때로 시커멓게 변해 있었습니다. 손에는 스패너와 드라이버를 쥐고 있었는데 그 손마저도 기계 기름으로 새까맣게 물들어 있었죠. 저 신입 참 열심히도 하네. 옆에 있던 선임 하사가 혀를 찼습니다.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데 말이야. 기마리는 김가영을 쭉 훑어보았습니다. 전입 온 지 일주일째인 김가영은 말수도 적고 누구와도 친하게 지내려 하지 않았죠.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에만 집중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기마린의 눈에는 꼴불견으로 보였습니다. 신입 기마린이 일어나 김가영에게 다가갔습니다. 깨끗한 군화와 더러운 군화의 대비가 선명했죠. 오늘은 네가 바닥이나 좀 닦아줘. 여긴 예전부터 있던 사람 먼저 챙기는 거야. 알겠지? 김가영은 잠시 기마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고개만 살짝 끄덕였죠. 그리고는 다시 통신 장비 정비에 몰두했습니다. 기마린은 그런 김가영의 반응에 살짝 당황했습니다. 보통 신입들은 선임 앞에서 쩔쩔매거나 아부를 떨기 마련인데 김가영은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으니까요. 오후 3시 훈련이 모두 끝나고 평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병사들이 연병장에 정렬하자 중대장이 앞으로 나섰죠. 오늘 야전 훈련 평가 결과를 발표하겠다. 중대장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격 부문 1등 박민수 병장, 체력 부문 1등 이준호 상병. 중대장이 차례로 우수자를 호명했습니다. 기마리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서 있었죠. 통신 부문은 늘 자신의 몫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통신 복구속도 부문. 중대장이 잠시 평가표를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가영 하사 단독 1등이다. 특히 오늘 통신 장비 복구 시간은 부대 역대 최단 기록을 경신했다. 순간 연병장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기마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죠. 주변 병사들이 놀란 눈으로 김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전입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신입이 부대 기록을 깼다니요. 김가영 하사의 통신 복구 실력은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앞으로도 이런 모습을 기대한다. 중대장의 칭찬이 이어졌지만 기마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크게 울릴 뿐이었죠. 저녁 식사 시간 식당은 병사들로 붐볐습니다. 기마리는 평소처럼 중앙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죠. 그런데
오늘따라 병사들의 시선이 자꾸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구석진 자리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 김가영 쪽으로 말입니다. 야, 들었어? 신입이 통신 부문 기록 깼다며? 대단하더라. 나도 봤는데 진짜 손이 빠르던데? 근데 왜 혼자 밥 먹지? 같이 먹자고 해볼까? 병사들의 수군거림이 김아린의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김아린은 김치를 집어들었다가 일부러 손을 미끄러뜨렸죠. 김치가 정확히 김가영의 식판 위로 떨어졌습니다. 어머, 미안. 김아린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엔 미안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신입은 깨끗이 닦는 것부터 배워야지. 부대 생활의 기본이잖아.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김가영에게 쏠렸죠. 김가영은 천천히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걸레를 가지러 갔습니다. 돌아온 김가영은 묵묵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질러진 김치를 닦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병사들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김아린을 바라보는 시선에 처음으로 불편함이 섞였고 김가영을 보는 눈빛엔 동정과 존경이 어려 있었죠. 특히 오늘 훈련에서 김가영의 실력을 직접 목격한 병사들은 더욱 그랬습니다. 김아린은 그 미묘한 분위기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자신이 독점해왔던 부대 내 인기와 관심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김아린의 마음속에 검은 감정을 피어오르게 했죠. 질투와 두려움이라는 이름의 감정을 말입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부대에는 큰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상급 부대에서 평가단이 내려와 통신 체계를 점검하는 날이었죠. 이런 날은 부대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모든 간부들이 긴장한 가운데 통신 분야 담당자들은 더욱 바쁘게 움직였죠. 김가영 하사, 3번 중계기 점검 완료했나? 통신 장교가 물었습니다. 네, 완료했습니다. 추가로 예비 회선도 구축해뒀습니다. 김가영이 간결하게 보고했죠. 김아린은 멀찍이 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김가영이 전입 온 후로 통신 분야의 주도권이 서서히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자신이 받던 질문들이 이제는 모두 김가영에게 향했죠. 그것이 김아린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평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외부에서 온 평가관들이 꼼꼼하게 통신 체계를 점검했죠. 그런데 갑자기 메인 통신망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평가관들의 표정이 굳어졌고 부대장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흘렀죠. 10분 내로 복구하지 못하면 큰일이야. 통신 장교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김가영이 조용히 나섰습니다. 김가영은 신속하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복구 작업에 들어갔죠. 그 손놀림은 마치 기계처럼 정확했고 표정엔 한치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불과 7분 만에 통신망이 정상화되었습니다. 훌륭하군. 평가단장이 감탄했습니다. 이런 신속한 대응은 처음 봅니다. 저 하사 이름이 뭐죠? 김가영 하사입니다. 부대장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죠. 평가가 끝난 후 대대장실에서는 작은 회의가 열렸습니다. 김가영 하사 덕분에 오늘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았어. 대대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런 인재는 우리 부대에 꼭 필요해. 전출 없이 계속 우리 부대에 두도록 하지. 김아린은 복도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죠. 자신이 2년 동안 쌓아온 입지가 단 몇 주 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김가영의 그 담담한 태도가 더욱 김아린을 미치게 만들었죠. 마치 자신을 아예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한 그 무심함이 말입니다. 그날 밤
김아리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는 익명 제보 페이지가 떠 있었죠. 김아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신임 하사 김가영이 부대원들과 어울리지 않으며 독단적으로 행동합니다. 불필요하게 업무를 독식하여 다른 간부들의 성장 기회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팀워크를 해치는 행동으로 부대 분위기를 해치고 있습니다. 김아리는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김가영의 조용한 성격을 비협조적으로, 뛰어난 실력을 독선적으로 포장했죠. 그리고는 여러 개의 다른 아이디로 비슷한 내용의 제보를 올렸습니다. 마치 여러 명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죠. 다음 날 아침 김가영은 갑작스럽게 인사명령을 받았습니다. 김가영 하사는 오늘부로 행정보급과로 이동한다. 인사 담당관의 통보는 간단했습니다.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죠. 김가영은 묵묵히 짐을 챙겼습니다. 통신 장비들을 정리하고 자리를 비웠죠. 동료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김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대대장이 극찬했던 인재가 왜 갑자기 행정보급과로 가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이상하지 않아? 한 병사가 속삭였습니다. 어제 그렇게 잘했는데 왜 갑자기? 그러게. 뭔가 이유가 있겠지. 다른 병사가 대답했죠. 김아리는 그런 대화들을 들으며 내심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느꼈죠. 병사들 사이에서 김가영에 대한 동정론이 일고 있었으니까요. 행정보급과로 간 김가영은 그곳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습니다. 청소며 잡무며 가리지 않고 성실하게 임했죠. 그런 김가영의 모습을 본 행정보급과 직원들은 오히려 김가영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저 하사 참 성실하더라. 행정보급관실의 장미경 상사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통신 쪽에서 일했다던데 왜 여기로 왔는지 모르겠네. 며칠 후 김아리는 또다시 익명 제보를 올렸습니다. 이번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었죠. 김가영이 평가 점수를 조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완전한 거짓이었지만 김아리는 그럴듯하게 꾸며냈죠. 부대 내에서는 조금씩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가영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퍼졌죠. 하지만 김가영과 직접 일해본 사람들은 그 소문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 의도적으로 김가영을 음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부대는 서서히 두 개의 의견으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김가영을 의심하는 쪽과 김가영을 믿는 쪽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는 김가영이 있었습니다. 김가영은 어떤 해명도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죠. 그저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김아리는 행정보급과 사무실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순찰 시간을 피해 조심스럽게 움직였죠. 김아린의 목표는 김가영의 업무 일지였습니다. 그곳에서 뭔가 꼬투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겁니다. 김가영의 책상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메모장 하나가 펼쳐져 있었죠. 김아리는 손전등을 비추며 메모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엔 김가영이 적어둔 업무 계획과 통신 장비 점검 기록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로 뭔가 만들 수 있겠어. 김아린이 중얼거렸습니다. 김아린은 메모장을 사진으로 찍은 뒤 조심스럽게 몇 장을 찢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숙소로 돌아가 밤새 작업을 시작했죠. 포토샵을 이용해 김가영의 필체를 흉내내고 내용을 교묘하게 바꿨습니다. 마치 김가영이 평가 점수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의도적으로 조작했던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죠.
다음 날 아침 김아리는 만들어낸 가짜 문서를 봉투에 넣어 대대장실 앞에 놓아뒀습니다. 김가영 하사의 부정행위 증거라는 메모와 함께 말이죠. 오전 9시 대대장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김가영은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대대장실로 향했죠. 대대장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김아린이 조작한 문서가 놓여 있었죠. 김가영 하사, 이게 뭔지 설명해 보게. 대대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김가영은 문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자신의 필체를 흉내낸 가짜 문서였죠. 하지만 상당히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김가영은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제가 쓴 게 아닙니다. 김가영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부인하는 건가? 대대장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내가 생각보다 야망이 크구나, 김가영 하사. 실력이 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불법을 저지르면 되는 줄 아나? 김가영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믿어주지 않을 것을 알았으니까요. 대대장은 즉시 김가영에게 열외 처분을 내렸습니다. 모든 주요 업무에서 배제되고 가장 말단의 잡무만 하게 된 것이죠. 소식은 순식간에 부대 전체로 퍼졌습니다. 김아리는 교묘하게 여론을 조작했죠. 그러고 보니 김가영 하사 처음부터 좀 수상했어. 너무 조용하고 비밀스러웠잖아. 김아린이 동료들 사이에서 속삭였습니다. 어디 빽이 있는 거 아닐까? 신입이 그렇게 잘할 수가 있나? 부대는 순식간에 김가영을 진실을 왜곡한 위선자로 몰아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김가영의 실력을 인정했던 사람들조차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죠. 인간의 심리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한번 의심이 생기면 모든 행동이 의심스럽게 보이는 법이죠. 저 조용한 게 다 계산된 거였나 봐. 실력 있는 척하면서 뒤로는 그런 짓을 했다니. 역시 너무 완벽한 사람은 믿을 게 못 돼. 온갖 추측과 비난이 김가영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김가영은 여전히 침묵했죠. 어떤 해명도 어떤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잡무를 묵묵히 해낼 뿐이었습니다. 그런 김가영의 침묵이 오히려 부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일부는 김가영의 침묵을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일부는 오히려 그 침묵에서 억울함을 일궈냈죠. 이상하지 않아? 정말 그런 짓을 했다면 어떻게든 변명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게.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나? 혹시 누군가 모함한 거 아닐까? 병사들 사이에서는 조심스럽게 이런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특히 김가영과 직접 일해본 적이 있는 통신병들은 더욱 의구심을 품었죠. 자신들이 본 김가영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한편 행정보급관실에서 야근을 하던 장미경 상사는 우연히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서류 뭉치 속에서 김가영의 원본 메모장 일부를 찾은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이 대대장에게 제출된 문서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게 뭐지? 장 상사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장 상사는 조심스럽게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던 것이죠. 그리고 며칠 동안의 조사 끝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문서에 있는 김가영의 서명과 실제 김가영의 서명이 미묘하게 다르다는 것을 말입니다. 누군가 조작한 거야. 장 상사는 확신했습니다. 장 상사는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죠. 최근 부대 외부에서 김가영에 대해 문의하는 전화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높은 곳에서 말입니다. 김가영 하사의 근무 상태는 어떻습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혹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정기적으로 들어왔다고 행정병이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윗선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고 답했다고 했죠. 장 상사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김가영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부대 본부에 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문의가 아니었습니다. 합참 보좌관입니다. 김가영 하사의 현재 상황을 즉시 보고하십시오. 당직 사관은 당황했습니다. 합참에서 직접 일개 하사의 상황을 묻는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김가영의 현재 상황이 보고되었고 전화 너머에서는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만간 확인차 방문하겠습니다.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통화가 곧 부대 전체를 뒤흔들 폭풍의 전조였다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른 아침 부대 정문에 검은색 세단이 멈춰섰습니다. 위병소의 병사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차량을 확인했죠. 번호판을 본 순간 위병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국방부 차량이었던 겁니다. 즉시 부대장님께 보고하라. 위병소장이 다급히 지시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정복 차림의 육군 대장이었습니다. 가슴에 달린 3개의 별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죠. 합참의장 강철이 대장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가웠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부대장이 허둥지둥 뛰어나왔습니다. 합참의장님, 무슨 일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김가영 하사는 어디 있습니까? 강 대장의 질문은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김가영 하사요? 지금 행정보급과에서. 부대장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안내하십시오. 강 대장의 목소리엔 유무를 말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대장은 황급히 앞장섰고 소식을 들은 간부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죠. 김아린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행정보급과 창고에서 김가영은 물품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작업복을 입고 먼지 속에서 일하는 모습이었죠. 강 대장은 잠시 멈춰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쳤습니다. 김가영 하사. 강 대장이 부르자 김가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김가영의 눈에 잠깐 동요가 일었다가 이내 가라앉았죠. 김가영은 자세를 고쳐 경례했습니다. 충성, 김가영 하사입니다. 강 대장은 천천히 김가영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죠. 왜 연락하지 않았나? 주변 사람들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김가영은 알고 있었죠. 김가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힘으로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강 대장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는 부대장을 돌아보며 말했죠. 오늘부터 이 부대 외부 감사가 시작됩니다. 모든 인사 기록과 업무 일지를 준비하십시오. 부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외부 감사라니, 그것도 합참의장이 직접 지시하는 감사라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김아리는 불안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왜 합참의장이 김가영 하사를 찾는지, 왜 갑자기 감사가 시작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감사팀이 도착하자 부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모든 서류가 검토되고 관련자들이 하나씩 불려갔죠. 특히 최근 김가영과 관련된 모든 사건들이 집중적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익명 제보들 모두 비슷한 시간대에 올라왔군요. 감사관 중 한 명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IP 주소를 추적해 보니 감사관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증거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죠. 조작된 문서, 허위 제보,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미경 상사가 나섰습니다. 저도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장 상사는 자신이 발견한 증거들을 제출했죠. 찢어진 원본 메모장, 서명의 차이점, 그리고 김가영이 억울하게 모함받았다는 정황들을 말입니다. 대대장실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강 대장은 보고서를 읽으며 표정이 점점 차가워졌죠. 그리고는 부대장과 대대장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한 명의 유능한 하사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데 왜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들도 김아린의 교묘한 조작에 넘어갔던 것이죠. 겉으로 보기엔 김아린이 모범적인 하사였으니까요. 김아린 하사를 불러오십시오. 강 대장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김아린이 대대장실로 들어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증거들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죠. 김아린 하사. 강 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한 일들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김아린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모든 증거가 자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합참의장님, 혹시 김가영 하사와 무슨 관계가? 강 대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죠. 하지만 그 말을 끝까지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 김가영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김가영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순간 대대장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라니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김가영과 강 대장을 오갔습니다. 그제야 두 사람의 닮은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똑같이 고집스러운 턱선,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꼿꼿한 자세까지. 김아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을 뻔했습니다. 자신이 괴롭힌 사람이 합참의장의 딸이었다니. 그것도 그 사실을 숨기고 말단 하사로 복무하고 있었다니요. 하리나. 대대장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 혹시 그 아이가 누군 줄 알고. 대대장의 말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김아린이 알았든 몰랐든 이미 저지른 일은 돌이킬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클 것이 분명했습니다. 대대장실의 무거운 침묵을 깨고 강철의 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죠. 김아린 하사, 나는 당신을 오늘부로 군인이라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김아린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군인이라 불리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박탈당한다는 의미였죠. 김아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강 대장은 김아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짓밟으려 했던 그 하사는 내 딸입니다. 부대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복도에 모여있던 간부들과 병사들까지도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진실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하기만 했던 김가영이 대한민국군 최고위직인 합참의장의 딸이었다니요. 김가영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엔 처음으로 눈물이 맺혔죠. 하지만 그것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쉬움과 결의가 섞인 복잡한 감정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김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름 없이 제 이름으로 증명하고 싶었어요. 제가 군인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걸 스스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강 대장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딸의 그런 마음을 모르지 않았지만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는 것은 아버지로서
견디기 힘든 일이었죠. 넌 이미 충분히 증명했다. 강 대장이 말했습니다. 내가 받은 평가들, 내가 보여준 실력, 그리고 이 모든 시련 속에서도 지켜낸 품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김아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죠. 질투와 두려움에 눈이 멀어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으려 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말입니다. 전 정말 몰랐습니다. 김아린이 흐느꼈습니다. 정말로 몰랐다고요? 강 대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한 사람이 뛰어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보다 성실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파멸시키려 했습니다. 그게 과연 군인의 자세입니까? 감사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김아린의 모든 조작과 음모가 드러났죠. 허위 문서 작성, 명예훼손, 직권남용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군사재판에 회부되는 것은 물론 불명예 전역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김아린은 즉시 영창 처분하고 모든 직무에서 배제하십시오. 강 대장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헌병들이 들어와 김아린을 데려갔습니다. 한때 부대의 실세였던 그녀는 이제 죄인이 되어 끌려가고 있었죠. 복도에 모여있던 병사들은 복잡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김가영 하사가 합참의장 딸인 줄 누가 알았겠어. 그래도 김아린 하사가 너무했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병사들의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중 많은 이들이 느낀 것은 김가영에 대한 존경심이었죠. 아버지의 권력을 숨기고 스스로의 힘으로 인정받으려 했던 그 의지가 대단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강 대장은 김가영과 단둘이 남았을 때 물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니? 이렇게 되기 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랬다면 제가 여기 있는 의미가 없잖아요. 김가영이 대답했습니다. 전 정말로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아버지 딸이 아니라 김가영이라는 한 명의 군인으로요. 강 대장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넌 이미 훌륭한 군인이다. 내가 보여준 인내와 성실함, 그리고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은 모습,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군인의 자세다. 김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죠. 억울함도, 분노도, 그리고 외로움도 모두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부대는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김가영은 다시 통신부서로 복귀했고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죠. 하지만 김가영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동료들과 조용히 어울리며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죠. 병사들 사이에서는 김가영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김가영이 왜 그토록 조용히 참아냈는지 이해했죠. 그리고 그런 김가영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김가영 하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한 병사가 말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품위를 지키시다니. 김가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전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군인이라면 누구나 그래야 하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말이죠. 그리고 그렇기에 김가영은 진정한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김아린이 영창에 갇힌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독방에서 김아린은 홀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한때는 부대의 중심이었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텅 빈 내무반, 그곳에 남겨진 김아린의 짐들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채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김아린의 자리를 애써 외면했죠.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영창 안에서 김아리는 끊임없이 자신이 했던 말들을 되새겼습니다. 신입은 바닥부터 배우는 거야. 그 말이 이제는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김아린이야말로 이제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아니, 다시 시작할 기회조차 없을지도 모릅니다. 불명의 전역이 확정되면 그녀의 군 생활은 완전히 끝나는 것이었죠. 예쁨 받는 게 실력이야. 김아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예쁨 받는 실력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실력은 김가영처럼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것이었는데 말이죠. 넌 그냥 눈에 안 들어. 가장 후회되는 말이었습니다. 단지 자신보다 뛰어나다는 이유로, 자신의 자리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한 사람을 그렇게 무시했다는 것이 얼마나 비열한 일이었는지. 이제 김아린 자신이 그 누구의 눈에도 들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뜻밖의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김가영이었습니다. 김아리는 놀란 눈으로 김가영을 바라보았죠. 자신에게 그토록 큰 상처를 준 사람을 왜 찾아왔을까요? 왜 왔어? 김아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김가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마지막이라니. 김아린이 중얼거렸습니다. 맞았습니다. 곧 군사재판이 열릴 예정이었고 그 후에는 다시는 만날 일이 없겠죠. 저도 처음엔 힘들었어요. 김가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미움만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김가영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실력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김아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가영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죠. 자신은 그런 믿음도 인내도 없었습니다. 오직 당장의 인기와 권력에만 집착했을 뿐이었죠. 미안해. 김아린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김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곧 떠나시겠지만 어디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실력을 쌓는 것부터 말이에요. 김가영이 떠난 후 김아리는 오랫동안 철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컸습니다. 명예, 자부심, 동료들의 신뢰,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자격까지. 하지만 가장 큰 상실은 자신의 인간성이었습니다. 질투에 눈이 멀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품위마저 잃어버렸으니까요. 며칠 후 군사재판이 열렸습니다. 김아리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예상대로 불명예 전역이 선고되었습니다. 계급장을 뗄 때 김아린의 손은 떨리고 있었죠. 한때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하사 계급장이 이제는 수치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대를 떠나는 날 김아리는 마지막으로 연병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침 구보를 하는 병사들, 훈련에 열중하는 간부들, 그리고 저 멀리 통신 안테나를 점검하는 김가영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과 다름없이 돌아가고 있었죠. 마치 김아린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잘 있어. 김아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문을 나서는 김아린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한때 당당했던 걸음걸이는 온데간데없고 오직 무거운 발걸음만이 땅을 딛고 있었죠. 위병소의 병사들조차 김아린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보고도 모른 척했는지도 모릅니다. 김아린이 완전히 사라진 후 부대는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김아린 사건은 모든 이들에게 큰 교훈을 남겼죠. 진정한 실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군인의 명예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행정반에서는 새로운 하사가 전입을 왔습니다. 이번엔 모두가 조심스러웠죠. 겉모습이나 처세술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김아린 사건이 남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김아린이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부대는 완전히 정상을 되찾았고 김가영은 통신 분야에서 눈부신 활약을 이어가고 있었죠. 그녀의 노력과 실력은 이제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대대장이 김가영을 불렀습니다. 김가영 하사, 상부에서 특별 표창이 내려왔네. 자네의 그동안 성과를 인정한다는 의미일세. 표창장을 받아든 김가영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화려한 상장이나 메달이 목적이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자신이 군인으로서 제 역할을 다했다는 것에 만족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대대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달 진급심사에서 자네를 강력히 추천할 생각이네. 중사 진급은 확실할 것 같아. 감사합니다. 김가영이 경례를 하며 대답했습니다. 대대장실을 나온 김가영은 잠시 복도에 멈춰 섰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연병장에서는 신병들이 훈련을 받고 있었죠. 그들의 모습을 보며 김가영은 자신이 처음 이곳에 왔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었던 그 간절함을 말입니다. 장미경 상사가 다가왔습니다. 축하해요, 김가영 하사. 아니, 이제 곧 중사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아직 진급한 건 아니에요. 김가영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장 상사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김가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 상사는 김가영이 억울하게 모함받았을 때 진실을 밝히려 노력했던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죠. 그런 동료가 있다는 것이 김가영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김가영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야외 훈련장으로 나갔습니다. 통신 장비들을 점검하고 안테나를 조정하는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죠. 병사들이 감탄하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사님,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하세요? 한 병사가 물었습니다. 연습이에요. 김가영이 대답했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때 부대 정문으로 또 한 대의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국방부 차량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강철이 합참의장이었지만 그의 표정은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김가영은 아버지를 보고 경례했습니다. 충성, 김가영 하사입니다. 편히 쉬어. 강 대장이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둘러보며 덧붙였죠. 잠시 따로 이야기 좀 하자. 두 사람은 부대 뒤편의 조용한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죠. 아버지와 딸이 아닌 상관과 부하로 만나야 하는 현실이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거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수고했다, 김가영 하사. 강 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김가영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군인으로서의 자부심과 딸로서의 애정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감사합니다, 아버지. 김가영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합참의장님. 강 대장은 작게 웃었습니다. 여기선 그냥 아버지라고 불러도 돼. 둘만 있잖아. 아니요. 김가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 끝까지 지키고 싶습니다. 강 대장은 딸의 단호한 모습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비록 아버지로서는 딸이 고생하는 것이 안타까웠지만 한 명의 상관으로서는 김가영 같은 군인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죠. 내가 받은 표창, 그리고 앞으로의 진급. 그 모든 것이 내 실력으로 얻은 거다. 강 대장이 말했습니다. 아무도 내게 특혜를 주지 않았어. 오히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지. 알고 있습니다. 김가영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연병장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김가영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누구 딸로 불리는 것보다 제 이름으로 경례받고 싶었어요. 이제 그 꿈을 이룬 것 같아서 기뻐요. 강 대장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넌 이미 훌륭한 군인이야. 내 이름 석자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을 자격이 있어.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없이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하는 법이죠. 아버지와 딸 사이의 애정, 그리고 선배와 후배 군인 사이의 존경이 그 침묵 속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달 김가영의 중사 진급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연병장에는 부대원들이 도열해 있었고 단상 위에는 대대장이 서 있었죠. 김가영은 꼿꼿한 자세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김가영 하사는 탁월한 업무 능력과 성실함으로 부대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대대장이 낭독했습니다. 이에 중사로 진급함을 명합니다. 새로운 계급장이 김가영의 어깨에 달렸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죠. 그들은 진심으로 김가영의 진급을 축하했습니다. 실력과 인품으로 얻은 진급이었으니까요. 축하합니다. 김가영 중사님. 병사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김가영은 미소를 지으며 경례로 화답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작은 눈물이 맺혀 있었죠. 힘들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값진 경험이 되었습니다. 진급식이 끝난 후 김가영은 통신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장비를 다루는 것을 넘어 후임들을 교육하고 이끄는 위치에 서게 되었죠. 김가영은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다짐했습니다. 절대 권력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모든 부하들을 공정하게 대하겠다고 말입니다. 중사님, 통신 장비 교육 일정 짜왔습니다. 후임 하사가 보고했습니다. 김가영은 꼼꼼하게 일정표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는 몇 가지를 수정하며 말했죠. 신병들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도록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주세요.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요. 알겠습니다. 김가영의 지휘 아래 통신반은 더욱 발전했습니다. 그녀는 실력이 부족한 병사들에게는 추가 교육을 실시했고 재능이 있는 병사들에게는 더 높은 목표를 제시했죠. 무엇보다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김가영은 우연히 복도에서 낯익은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김아린의 동기였던 한하사였죠. 그는 김가영을 보자 어색하게 경례했습니다. 김가영 중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하세요. 김가영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그 하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그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김아린이가 하는 말만 듣고 중사님을 오해했어요. 김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는 잊어주세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 하사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라면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싶어요. 김가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용서라기보다는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으면 발전할 수 없으니까요. 그날 저녁 김가영은 부대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그동안의 일들을 되돌아보았죠.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시련이 자신을 더 강하고 현명한 군인으로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의 메시지였죠. 오늘 진급식 축하한다. 자랑스럽다, 내 딸. 김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합참의장님. 앞으로도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되겠습니다. 곧바로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가끔은 그냥 아버지라고 불러줘도 좋을 텐데. 김가영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답장을 보냈죠. 네, 아버지. 사랑합니다. 며칠 후 부대에서는 작은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올해의 모범 간부를 선정하는 자리였죠. 병사들의 투표와 간부들의 평가를 종합한 결과 김가영이 압도적인 지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김가영 중사는 실력과 인품을 겸비한 진정한 군인의 표본입니다. 부대장이 시상사를 낭독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됩니다. 트로피를 받아든 김가영은 단상에 서서 부대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소감을 전했죠. 이 상은 제 개인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부대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여러분 모두가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실력으로 인정받고 인품으로 존경받는 부대를 만들어 갑시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심 어린 박수였죠. 김가영은 그 박수를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꿈꿨던 것을 이뤘다고. 누구의 딸이 아닌 김가영이라는 이름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군인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김가영은 연병장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당당했고 표정은 평온했죠. 지나가는 병사들이 경례를 했습니다. 충성, 김가영 중사님. 김가영은 미소를 지으며 답례했습니다. 그 경례 속에는 진정한 존경이 담겨 있었죠. 계급이 아닌 인격에 대한 존경, 권력이 아닌 실력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김가영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합참의장 강철이 대장이었죠. 그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수고했다, 김가영 하사. 아니, 김가영 중사. 그의 목소리에는 아버지의 사랑과 선배 군인의 존경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김가영은 이제 진정한 군인으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실력으로, 자신의 인품으로 말입니다.